한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데다 빚도 늘고 우울증에 코로나19 고용 충격은 또 다른 경제적 약자죠.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네, 아파야 청춘이다. 몇 년 전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져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무력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저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해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들에게 취업해라, 일해라만 요구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나고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 사회가 청년에게 그런 시간을 주는가? 좀 의문이 듭니다. 청년희망 챌린지 활동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텐데 조언도 받고 피드백도 받고 응원도 받음으로써 저에게 그 부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큰 힘이 되어가지고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 캠프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처음 보는 이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뭐 따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겨서 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희망 챌린지 활동에서 최근에 명화 그리기를 했었는데 접할 수 없었던 활동이라 가지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불편함 없이 와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같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언니가 나는 정말 친한 친구보다 이 동아리 친구들 더 자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분야의 또래들이랑 같이 만나서 그 지역을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지역의 부분들도 알 수 있었고 그 소중한 또래들과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 챌린지 활동 중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MT로 1박 2일 갔었는데요. 거의 한 10년 정도 만에 MT라는 걸 대학교 이후로 가게 돼서 좀 기억에 남았고요. 작가들이 이제 음악 활동으로 같이 하신 작가분들이 와가지고 음악도 들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잃어버렸던 나를 찾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용기도 갖고 자신감도 가지게 되어서 이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저가 일할 때에도 이제 나서가지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뒤로 손 한 번만. 조영씨. 이런 청년희망 챌린지를 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친구들이 또 다양한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 뭐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 꿈 혹은 직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 속에서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게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년희망 챌린지 같은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희망 챌린지를 만나면서 스스로 보다 외향적이고 진취적이 됐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청년희망 챌린지를 접하기 전에는 매번 같은 활동들, 같은 행동들을 했었는데 청년희망 챌린지를 만나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등 떠밀려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흥미를 가지고 제가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외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희망 챌린지 저희 공간의 이름이 와글와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에서와 같이 좀 북적북적하게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 없이 와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만의 공간 아니면 우리들만의 공간? 저에게 청년 공간이 가지는 의미란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또 다른 제 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공간을 얻은 게 아닐까. 청년이란 계층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관심이 단순히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복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에게 복지가 이제 불필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꿈을 찾아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약간 공원 같은 느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강해지고 있는 청년이다. 열정적인 청년이다. 행복한 청년이다. 사소한 것들에 행복감을 느끼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부자가 되고 싶은 청년이다. 철들지 않는 부산 청년이다. 부산형 청년 복지의 시작 청년희망 챌린지. 청년희망 챌린지. 영도구 청년들의 꿈을 찾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발견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2020년 영도구 청년 희망 챌린지 릴레이 포럼 영도구 청년 꿈에게 길을 묻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담당하게 된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김기범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청년 희망 챌린지 릴레이 포럼 영도구 청년 꿈에게 길을 묻다는 당초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축제장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녹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년 영도구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청년들의 욕구와 지역사회 문제들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영도구를 만들기 위한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시간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청년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청년 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제를, 2부에서는 2020년 영도구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 평가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선병건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선병원입니다. 청년 희망 챌린지 릴레이 포럼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년 희망 챌린지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부산 진구 그리고 서구 영도구가 이렇게 3개구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공동 연합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 2019년부터 매년 이렇게 공동 포럼을 개최해 왔는데요. 2년 차인 올해는 공동 포럼에 이어서 특별히 지역이 가지는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각 구별로 릴레이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도구의 청년들과 함께 하게 된 점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세 분 패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영도구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김기탁 영도구의 부의장님, 그리고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의 방향성과 또 비전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신라대학교 손지현 교수님, 그리고 현장에서 청년 사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영도 지역자활센터 윤성희 센터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도구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철훈 영도구청장님, 그리고 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장님, 부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덕 사무처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2년 차가 다 지나간 이 시점에 와서 돌이켜보니 참 그때 시작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때는 그래도 용기가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지금 안타깝게도 청년 고용률 50%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청년 순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상가상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시대는 우리 청년들의 순환을 더욱더 심화하게 만들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청년의 문제가 비단 영도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포럼은 영도구 청년을 위한 시간인 만큼 영도구의 발전의 주역이 될 영도구의 청년들이 두려움과 절망보다는 희망과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영도 지역의 청년 문제의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련한 시간이므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도구 청년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선병권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대면으로 다 같이 모여서 청년들과 그 다음에 또 지역 내 청년 관계자분들 모시고 축제장으로 진행하고 싶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합하지 못하는 관계로 멀리서 영상으로 대신하여서 이 자리에 인사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영도구청의 김철훈 구청장님, 그 다음에 그리고 영도구 의회 신기삼 의장님, 그리고 저희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박은덕 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영상 보실까요? 자랑스러운 영도 청년 여러분, 영도구청장 김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참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참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가운데 청년들도 얼마나 시름이 많겠냐 생각하면 저는 다시 한번 청년이 아버지로서 참 깊은 고민이 드는 한때입니다. 올해는 청년들 사업을 위해서 우리 영도구가 많은 교육 프로그램 등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보기에 흡족하지 않을 겁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일자리 고용 부분에서 우리 영도구가
아주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또 부산 OK 일자리 또 최우수, 노인 일자리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전국적으로 6군데가 선정되었는데요. 그런 쾌거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참 풀어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이어오는 이런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이 새해도 이런 고민들을 반영해서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새해는 길을 펴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거듭 기원드리겠습니다. 영도 청년 파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도구 청년희망 챌린지 리레이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난과 경제난, 거기에다가 금수저, 흑수저 대비되는 3대저 박태감까지 더해져가는 내혼전 현실에 많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도전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신을 갖고 닦으면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년희망 챌린지 리레이 포럼의 우리 지역 청년들의 서로 소통하면 꿈과 희망을 꼽힐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도구에서도 청년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우리 지역 청년들의 맑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은덕입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 기반을 마련하고자 영도구형 청년복지사업을 실행해온 성과를 알리는 영도구 청년희망 챌린지 릴레이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영도구 청년복지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웅 구청장님, 그리고 신기삼 의회의장님, 그리고 김기탁 의회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역에서 사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병권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관계망 속에서 건강하게 자립하도록 돕고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청년희망 챌린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부산 지역 사회복지관 최초의 청년복지 사업으로 3개 지역에 3년간 15억 규모의 기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영도구 희망 챌린지 릴레이 포럼을 시작으로 부산의 다른 지역에도 청년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원하고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아쉽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손지현 교수님과 김기탁 부의장님, 윤성희 센터장님의 열띤 토론으로 영도구 청년들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모금에도 지역사회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역 사업을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과 시민을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2020년 영도구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주신 청년희망 챌린지 자문위원이십니다. 신라대학교 복지상담학부 손지원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실태조사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뭐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모든 청년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그 영도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징점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청년들 돕는 방식이 똑같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조사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 혹은 특징들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특징 내에서 어떤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오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책으로 인쇄됐던 인쇄 발간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간단한 브로셔들, 짧은 글들이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물론 홈페이지나 기타 영도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평소에 나의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그런 기회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해답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도 청년 사회적 지지체계 변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들어갔던 내용과 사실은 이전에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했던 조사를 일부러 좀 비교를 좀 했습니다. 비교를 하는 방식이 왜냐하면 청년들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식 차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을 좀 갖추어야 될 건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자꾸 내려와서. 네. 영도 청년, 네, 지지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영도 이야기할 때 영 아일랜드, 농담식으로 진짜 이야기 많이 했었었는데, 그리고 영 아일랜드라는 표현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진짜 젊은 영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청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체계나 그 내용 방법들이 어떤 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조사하면서도 이야기했었고, 사실 영도구 복지관이나 기타 이제 공동모금회와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 아닌 전문가로 계속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 기회가 있는데요. 전문가라 하시면은 사실은 저희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지하거나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 전문가가 아니다 하면 아무리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년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청년과 지역사회, 영도에 대한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 청년들에 대한 지지 혹은 지원, 단순하게 돕는다가 아니라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해보면, 오늘날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느끼고 계신 상황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안함과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거죠. 제가 전공이다 보니 조금 더 짧게만 이야기 드리면, 우리나라 생애 주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영국식 표현이 아니더라도 생애 주기별로 봤었을 때 국가의 어떤 지원 체계가 가장 없던 세대가 사실은 중장년과 청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장년과 청년 세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적었던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중장년보다는 청년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좀 더 잘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거에는 이게 복지관 이름이 나와서 그런 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난 총선이나 지난 대선에 20대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도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향을 보입니다. 물론 특정 세대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어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정치사회학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세대들, 노인들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혹은 여성, 장애인 등등 기타 여러 세대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세대들이긴 합니다만, 그 세대들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거죠.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청년 세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미안한 거죠. 내가 너희들 진짜 힘들게, 너희들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내지 못했구나, 내가 그거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미안함입니다. 중요한 감정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감정 혹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확대시키는 데서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안한 세대는 늘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미안한 세대가 등장했었을 때 청년 세대에서 지금 미안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서 청년 세대 말고 또 밝혀지지 않은,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그런 세대가 또 미안한 대상이 또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미안함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새로운 미안함의 대상이 등장한 순간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지금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안함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미안함이었다면 두 번째가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뭐 향후 우리 세대를 끌어갈, 우리나라를 지탱해줄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죠. 뭐 영도를 영하게 만들어줄 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대라는 감정은 사실 굉장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히 청년이라고 부르는 세대처럼 굉장히 좋은 감정이긴, 미안함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이긴 한데, 기대는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요, 기대를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끝나는 시기가 이제 우리 고3이라고, 뭐 사실은 고등학생 때부터 청년으로 볼 수 있기도 한데, 청년 세대라고 본다면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다수가 겪었을 감정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공부하겠다고 책을 펼치는 순간 부모님이 사과를 깎아서 들고 들어오시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거는 사과를 주시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는 사과를 빙자한 나의 감시체계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이죠.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취업해야지 라는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감정이 그 기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 앞에 있었던 미안함이라고 하는 감정과 이 기대라고 하는 감정 두 가지가 사실은 청년 지원 정책이나 청년에 대한 관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출발점이 거기 있었으나 그 출발점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할 거라는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영도 그리고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미안함과 기대가 아니라 정말 청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청년들은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청년을 왜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조사는 그렇게 기획이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여기에 출발점에서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은, 김범쌤도 계신데, 저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청년들 보고 취업하라 소리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잘 지내게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 관점이라면 사실 상당히 다른 접근인 거죠. 네, 조사다 보니 조사 설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땅이 저렇게 넓은데 영도는 조만합니다. 근데 그래도 꿀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도가 유일한 섬인데, 섬으로 치면 다른 모든 섬보다 굉장히 큰 섬입니다. 섬 아니잖아, 참, 다리나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때 그 객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것 같은데, 청년만 물어보는 방식이나 청년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조사는 전문가들, 일단 청년과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 73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영도구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영도구 영도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 청년과 일반 청년, 비참가 청년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제가 일반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과 프로그램 참여 청년 합쳐서 총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조금 보시기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화면으로 보시면 아마 더 작아지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긍정적인 거, 그리고 파란색이 아닌 다른 색깔들이 약간 부정적인 거, 그리고 빨간색 계열일수록 약간 부정적인 개념들, 그리고 회색 뭔지 아시죠? 네, 회색이라고 할 때는 좀 감정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본 거죠.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청년과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청년이 굉장히 좀 파란색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년은 푸를 청자에 년년자, 푸른 청년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을 바라볼 때 기대감보다는 미안함이 조금 많은 청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좀 많고요. 지역 주민은 조금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꾼, 미래의 일꾼이라는 표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미래의 노동자. 죄송합니다. 아마 이거 갑자기 화면 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 기대감이 좀 더 많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지지 세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긍정과 부정은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적 이미지는 동일하지만 지역 주민의 조금 더 말씀을 일꾼과 같은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이제 지금 이 화면은 영도구 청년들이 본인의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란색과 회색과 빨간색이 있죠. 그 파란색이라고 보시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리고 빨간색, 주황색의 개념으로 갈수록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무기력부터 이제 조금 부정적인 용어들 4가지와 긍정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 4가지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많고요. 그리고 대신 아직까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미래지향적이다 혹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청년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다만 프로그램에 저희 이 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인식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각자 경험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청년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청년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주민들에 대한 생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하게 사회적 변화 혹은 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은 잘 지내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그건 진짜 간단한 질문이죠. 청년은 잘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 지내고 있다, 잘 못 지내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시면 전문가의 비율과 지역 주민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좀 재밌는 이야기죠. 아까 전에 여러분이 청년에 대한 인식을 대답했었을 때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세한 차이지만 전문가와 지역 주민은 청년을 도와야 된다는 감정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갭입니다. 그 갭이지 인식이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의 노력이냐, 혹은 가족의 도움이냐, 혹은 지역사회 차원의 도움이냐, 혹은 정책적 도움이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역시 유사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일단 제가 뒤에 내용하고 같이 볼 텐데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할 때 전문가와 지역 주민은 모두 다 이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서 좀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나타나게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금 더 보시면요. 나중에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거기에 비해서 청년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 잘 안 합니다. 네. 청년들은 외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청년들이 자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안하거나 어려운 대상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을 돕는다라는 저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이나 청년들이 꼭 청년들이나 혹은 전문가들께서 꼭 해주셔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청년을 돕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네. 청년은 돕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말을 약간 좀 빨리 한 느낌인데, 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빨리 해야 되는 압박이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층에 대해서 중요한 것, 그리고 준비 수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업, 취창업, 그리고 관계 형성,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 미래 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은 파란색은 중요하다는 거고요. 주황색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갭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 사실 학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업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도와 준비가 거의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나머지 세 개, 취창업, 관계 형성, 그리고 미래 확신이라고 하는 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씩 준비 상황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걸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학생으로만 이해하는 것의 한계는 청년 지원이나 청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으로만 이해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수 차이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갭 차이가 벌어졌던 것. 그러니까 청년이 직접적으로 할 때 있어서
중요도와 자기의 준비 사항이 가장 큰 갭이 있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갭이 가장 큰 거는 지역사회 활동, 미래확신입니다. 미래확신에 대해서 가장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청년들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청년들에 대해서 아까 똑같은 질문이었죠. 청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과 준비 수준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청년은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일자리와 주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들이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영도에 있는 청년들은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고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전국에 서울에 있는 청년들과 또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취창업과 일자리 정책과 주거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거 정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옥고 이야기하죠. 반지하, 옥탑방, 그 다음에 고시원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은 그 주거 정책에 대한 접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옥고라고 하는 상황이 부산에 있는 청년들을 설명하는 용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취창업,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현상이 그러한지는 사실은 좀 더 다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조사한 거 있긴 한데 이번 조사는 아니라서요. 근데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잡아보시면 청년들이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청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원하고 있고 청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필요한 거죠. 영도에 사는 청년들의 다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영도 어떻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면 영도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영도 밖에서 지내는 게 더 많을 거고요. 영도가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에는 본인들이 활동했던 경험들이 너무 짧을 겁니다. 영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듣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도와 자기가 사는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막상 청년이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고 할 때도 그 지역사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내가 그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청년과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유사한 모습이라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예. 네. 옆에서 이제 사인을 걸어주시면. 네,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그러면 제가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용이라든지, 전문가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은 간단합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단순화시켜서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내용들에 대해서 선택이 없다, 특이점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골고루 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골고루 다 도와주되 또 어떤 게 하나가 잘 풀리면 나머지가 또 잘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이유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를 해결해주면 갑자기 나머지 것들이 또 해결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청년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청년에게 필요한 것과 준비 수준에 대한 청년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제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좀 들고 왔었는데 전문가들이나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공간도 이름이 네? 다이룸. 다 이루다. 다이룸. 맞죠? 예. 네. 다이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이닝샵 같은 느낌인데 다이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영도 청년이 계시다면 여기를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가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청년이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특별히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해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공간 굳이 공간 있으면 특별한 아이들만 쓰는 거 아닌가? 혹은 특별한 청년만 사용하는 공간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으로 필요하답니다. 네, 압도적으로 필요하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공간에 대한 이해나 굉장히 이 이야기들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판단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결단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 혹은 뭐 지역 내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신 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본인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본인들이 좀 더 중요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지 마시고 사실은 경험이나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지원들을 정책적 혹은 제도적 혹은 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드리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계속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던 상황이지만 아직도 해석이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곧 보고서를 분절시켜서 최대한 이제 브로셔가 좀 나갈 텐데 그런 홍보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아마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청년을 단순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청년을 연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들의 다수는 잘 키운 청년 하나 서울 보내자 운동입니다. 네, 잘 키운 청년 하나 경기도 보내자. 잘 키운 청년 하나 외부로 보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하지 않죠. 제가 특정 기업을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영도의 삼진어묵 같은 경우에 개념들이 충분히 있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대기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안정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0대면 퇴직할 거고 100살까지 사는데 40년 동안 내가 직업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놔야 된다는 감정이겠죠. 동의됩니다. 필요한 사항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 한번 해봐서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다면 어디에서 사는 게 좀 더 나을 건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사한 다른 조사에서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근데 어쩔 수 없이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일자리나 단순하게 어떤 특정 개념들, 공간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부산이어도 좋고요. 영도여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개별적인 동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청년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야 되고 그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청년의 폭을 확대시킨 사업에 대한 지원과 수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년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의 청년의 범위와 20대 대학생만 청년이 아니고 20대 취업 전까지 청년들, 취업한 청년들,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모든 청년들이 청년입니다. 청년의 대상에 대한 연령의 대상뿐만 아니라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폭을 확대시킨 사업 지원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을 위한 어떤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는 거죠. 이 과제는 이제 다음 장에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청년을 단순하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면 청년을 단순하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아픈 사람 진단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청년은 함께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멘트에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청년을 안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지역사회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자고 손 내미는 작업입니다. 근데 동시에 다른 작업이 필요한데요. 청년이 지역사회를 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회가 있었을 때 참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방향 조건의 함축이 움직입니다. 청년은 어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은 힘든 대상이 아니고 청년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아픈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부산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도와야 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안함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어떤 게 어려운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효과가 드러날 건지를 스스로 서로 상호 점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부산 떠나지 마라, 영도 떠나지 마라, 딴 데 취업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취업해야죠. 어떤 부분을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라고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는 간단하게 갈 텐데요.
오늘 이야기 있었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청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양적 관심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전 전문성을 갖춘 경험을 가진 계획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돕자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볍게 농담하는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이 망할 때 원래 사기꾼이 많아집니다. 네. 세상이 망할 때 사기꾼이 많아집니다. 돕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흐름에 취해서 그 흐름에 같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모르고 수많은 일이 퍼진다면 사실 그거는 사회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누구나 다 청년을 돕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청년에 대한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돈을 버는 것, 일자리에 대한 정책들로 맞춰버리면 부산 시내에서 전국에 지금 일자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겁니까? 24살이 23살한테 밀리고 23살이 22살한테 밀리고 22살이 21살한테 밀리는 그런 상황이 일자리 정책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청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전문성, 경험, 계획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여기는 이미 청년과의 유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도 청년을 위해서 영도 청년이 할 수 있는 영도 청년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와 함께 실천적인 부분이 함께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딘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딘지를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영도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가 모든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나 혹은 또 다른 토론회나 혹은 코로나가 좀 더 안정됐었을 때 우리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약간 빨랐을 텐데요. 좀 천천히 다시 되감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를 진행하면서 또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도 많은 것들을 새로 알 수 있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영도구에서 진행했던 그 조사에 따르면 영도구 청년들, 영도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내 지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19%만 나는 이 지역사회가 자랑스럽다. 나머지 80% 이상에 가까운 청년들은 나는 이 지역사회가 부끄럽다. 좋지 않다.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영도가 제가 처음 영도에 왔던 게 2001년인데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때 영도와 지금의 영도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달라지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최근에는 영도 밖에서 외지에서 영도를 방문해서 굉장히 좋다 하지만 기존에 정작 영도에 살고 있던 청년들은 내 영도가 싫다고 말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 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서 저희 이 청년 희망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간기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공공에서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과 민간기관에서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 또 정작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이 제각각인데 앞으로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공공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펼쳐졌으며 민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너무 광범위한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수님께 꼭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시험 진짜 많이 치고 많이 진행했는데 들었던 질문 중에 제일 어렵고 넓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니까 간단하게만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일단은 모든 주체가 서로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하고 몇 가지 특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은 원래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법과 제도, 규칙,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관입니다. 그게 공공이죠.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립하고 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게 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관에서 지원하는 방법, 제가 용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산 시내 다수의 정책에서 일자리 정책과가 지금 청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정책과는 본인의 기준은 어디에 있겠어요? 본인의 사업 아이템들은 일자리에 있겠죠. 그러니까 청년을 바라보는 눈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이퀄 그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청년을 지역사회 내에서 있는 하나의 대상자로 바라보기, 그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관은 항상 늦거든요. 그 속도감이 기준을 만난 작업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 기준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당사자죠. 청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저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외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정책이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작업들이 아마 보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청년이 해줄 수 있는 일일 거고요. 민간에 있는 전문가는 이렇게 해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관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좀 더 유연함을 가지고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되, 가장 중요한 건 복지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복지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청년들에 대해서 금융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학업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지만 지역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이번에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주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울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영역,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 주체들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여기서는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협력은 필요하겠지만 자기가 지원해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 자기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접근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민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완전 시장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청년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물론이고, 청년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관들 또 관계자분들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셨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하여서 영도구 내에 그 청년 조례를 기반으로 한 많은 다수의 사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초석으로 귀한 자료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신라대학교. 잠시만 제가 한마디만. 예. 그 방금 조사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저희 이번 조사가 왜 그 기범쌤이나 이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지금까지 지냈던 다른 청년들 조사는 대부분 다 특정 목적이 명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하다는 거죠. 일자리면 일자리, 그렇게. 근데 이번에는 사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설문지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관심과 연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관심 가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계속 아마 그 기범쌤이 더 잘 기범쌤뿐만 아니라 영도구 복지관에 있는 다른 팀들도 다 이게 전달 잘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 가지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그냥 보고서 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데에 사용되실 수 있도록 저희 더 노력하는 저희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을 대표하여서 지역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영도구의 김기탁 부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도구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기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도구에서 청년의원으로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많이 해서 영도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좀 되고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지금 딱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작년 한 11월쯤 제가 또 한번 강연을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에 또 변경됐던 내용들하고도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영도구 현재 지금 일반 현황이고요. 영도의 지금 청년 인구가 실제 엄청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년층이랑 노년층이 거의 6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층 같은 경우 16%, 그 다음에 유청소년이 9%, 이렇게 해서 인구의 이제 균형이 조금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도
전국에서는 20%의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데 부산 19%인데 영도에는 이제 16% 정도만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낮은 숫자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청년 피보험자 현황인데요. 요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 알 수 있는 건 영도구에서 지금 현재 연령대별로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인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18세에서 19세, 20세에서 24세, 25세, 29세, 30세, 34세 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28% 정도가 취업을 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전체 피보험률이 40% 정도로 청년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지금 영도구에는 현재 취업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부산 전체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청년의 삶 분석인데요. 일자리 분야가 가장 큰 애로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 기반 부족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청년 취업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후발주자로 나서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신산업 개발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부산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개발이 되고 그 부분들을 발굴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불안 요소가 조금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성차별, 연령장 등 각종 차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득이 만족도 부분이 좀 보통으로 하는 부분들이 한 반 정도, 전체 인원들의 반 정도가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족하는 인원들이 23%, 약간 만족이 20%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불만족에 가까운 수치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불만족의 이유를 봤을 때는 임금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의 차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부산의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거나 이렇게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금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임금의 차이 부분에 있어서 그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자꾸 수도권으로 이제 인구들이 유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저희 부산에서는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부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취업을 하고 있고 취업이 되어 있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면 3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다 그만두는 걸로 나오거든요. 3년 정도라고 하면은 결국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사업장을 옮겨가면서 직장을 바꿔가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사업 간의 월급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 간의 복지 수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월제하고 주 40시간에 주 월제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격주로 주 월제하는 회사들 아니면 토요일 날도 나가서 일을 하는 회사들 이렇게 복지 수준의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런데 그런 복지 수준의 차이들은 기업 간에서 소득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줄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저희 정치권에서 이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청년들의 이제 문화 여가 분야인데, 요건 주거와도 약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문화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그러니까 이 친구들 여가를 즐겼을 때 그 근처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부산시나 전국에 있는 이제 청년 희망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을 보시면 대부분 산 지역에 있어요. 높은 고지대 쪽.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청년들은
자기들이 생활권 안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 쪽에 올라가서 지내다가 내려와서 다시 시내 갔다가 다시 돌아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엔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어떤 지역을 원하는지를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이 사업을 주주하는 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제시받아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 같은 경우 문화시설에 대한 청년들을 생각해보면 공연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포동만 나가도 영화관이 옛날에는 있다고 이렇게 해서 영도에는 영화관이 아주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포동 쪽에 나가도 남포동도 지금 되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영도에 있는 친구들은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생활이 뒤처진다는 건 결국에는 생활하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기 좋지 않기 때문에 영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도에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영도에 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과의 아까 대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임기가 시작한 지 2년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됐고, 작년에 제가 강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을 시키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요번에 11월 30일 날 이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 출범이 되게 됐던 계기가 제가 구청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 담당 공무원을 한 명 배정을 했어요. 공무원을 배정을 하고 나니까 청년정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고, 이 출범을 통해서 청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고, 팀장도 여기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요번에 첫 출범식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은 정보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의견들을 주셨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야 될 게 저희 구청이라든지 저희 의원들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청년정책위원회를 요번에 출범시켰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청년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돼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됐을 때 영도에서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지를 보니까 거기에도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정치활동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활동 중에서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가 한 42%, 44% 정도 되는데 꼭 참여하겠다 0%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계속해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정책들이 반영이 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발굴이 되는 거거든요. 의견을 줌으로 인해서. 잠깐의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독일의 등록금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독일에 있는 정치권에서 등록금을 부활을 시켜서 등록금을 또 내게끔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총선할 때 자기네들 등록금을 전체 없애는 공약을 내건 후보들을 다 대부분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 청년들이 앞서서. 그래서 다시 등록금 없앴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여러 청년들이 이 부분을 참여해서 정책을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 정치권에 있는 분들 아니면 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그 의견들을 받아서 사업들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PPT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1기가 이제 멤버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안에 있는 자료는 나중에 좀 참고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저희 영도구의 발전이나 그 영도구 청년들을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줬으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이제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내지는 나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는 청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내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과연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옆에 계신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시고 나서 영도구 내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마련이 됐고, 사실은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들은 대표의 성격을 가지는 거고, 사실은 하나의 소통의 창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 첫 걸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의장님, 또 그러시고 많은 이제 또 그 관계자분들께서 더 관심 가져주신다면 청년들이 더 많이 또 살기 좋아하는 영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패널분들 모시기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님께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선별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청년들이 영도를 계속 떠나고 있는데 지역의 청년들이 애정을 가질 수 있으려면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저희 영도구가 이번에 미래비전 2030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2030, 2030년도까지 계획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쭉 세웠습니다. 거기 용역을 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거기 안에 내용을 보시면 영도에 대한 호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호감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영도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 삼신할매부터 시작해서 봉내선 할매가 안 보이는 곳에 이사를 가야 살 수 있다. 아니면 나가면 다 망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영도 산다 그러면 사실 청년들 여기 계신 청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밖에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영도 산다 그러면 너네 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동래구 쪽으로 나가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도구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용역에서 조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영도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청년들도 밖에 나갔을 때 뭔가 이미지 변화를 하려면은 뭔가 우리 영도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나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서는 좀 더 다른 지역과 구분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 숙제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셔서 영도구에 산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영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영도 청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문화 활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서는 그 해양 관련 신산업들이 아마 구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기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육기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영도구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해양 신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됐을 때 영도에서는 취직 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영도구에서 청년들이 좀 살 수 있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엄청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영도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영도구에 있는 많은 의제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부의장님이신데, 마지막으로 영도구에 있는, 사실은 부의장님께서도 청년이시잖아요. 이제 막 저 부산시나 이제 조례나 이런 내용들을 만 34세까지거든요. 예. 제가 만 36세라서 정년이 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형아여로서 그냥 우리 있는 영도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희망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됐고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버텨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영도의 미래는 조금 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힘든 점이 있거나 문제들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창구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조금 힘들다고 했을 때는 뭐 메신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저희한테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손을 잡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뭐 의견도 나누고 아니면 도움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도구 의회 김기탁 부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세 번째 패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민간기관을 대표해서 저희 영도구 청년 희망 챌린지와 함께 업무 협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영도 지역 자활센터의 윤성희 센터장님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영도 지역 자활센터 윤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 지역의 청년 실태 조사에 힘써주신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선병권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지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패널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년정책에 힘써주신 영도구 의회 김기탁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영도구 2020 청년 실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부산 지역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 및 활동을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한 이번 조사에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지만 특히나 중요하게 보아할 점은 일자리였습니다. 발표자가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0년인 올해 20년이 지난 현재 많은 저소득층들이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 자립을 이루었지만 자활센터에서도 연령대를 나누어 진행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청년 자립 도전 자활사업단이 2019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어 진행되면서 참여 대상자의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 지원이라는 사업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활사업이 2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착오와 학습으로 청년이라는 나이대를 가진 사람과 다른 연령대와의 분리하여 진행되어야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2019년부터 시작된 고 있는 청년 자립 도전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안정화될 경우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제목은 내일이 희망이 되길이라는 소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사업개요, 청년자립도전 사업개요, 영도 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 사업개요, 사례로 경기 부천 나오는 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재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18년 청년자립도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여 2019년부터 전국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39세의 신규 참여자 및 자활근로 참여기간 2년 이내의 기존 참여자입니다. 참여 요건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기간은 3년입니다. 참여자가 3년 이내에 자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 사업단에 배치되어 자활사업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은 5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은 1일 8시간이고 급여 기준은 시장 진입형으로 20년 기준 표준 소득액은 월 평균 35만 4천 원입니다. 사업단 구성은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모집 완료 후 기존 자활근로사업단 구성 및 승인 절차를 준용하여 구성합니다. 사업단 운영기간은 제한이 없고 예산의 사용은 인건비, 사업비로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사업 전 단자 1인 채용으로 1인 최대 4천만 원 이내입니다. 사업단 운영 원칙은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운영 전 단자는 타 사업단 및 타 업무 겸직 불가입니다.
개인별 교육비 지원은 1인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업단 및 전문가 채용 유지하고 사업단 운영 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여 청년 사업단 인원이 5명 미만이 될 경우 해당 연도 말까지는 사업단 운영 및 전문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영도 지역자원센터 청년 다리 도전 사업단입니다. 목적은 근로 및 탈빈곤의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지원 및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상담 및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자들 간의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자존감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목표는 첫 번째로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 근로능력 확보, 참여자 1인 1자격증 취득, 지창업을 통한 경제능력 확보,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문제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근로요용은 현재 영도자활 10명이 참여하고 있고 인턴형 3분,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기업 등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력 및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 창업 지원형입니다. 2명이고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 및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 근로형 5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비 자활 기업 또는 자활 근로사업단에 배정되어 해당 사업단이 자활 기업을 창업할 때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공동 창업을 준비, 청년 자립 도전 사업 진행 단계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통한 근로 능력 확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단 세부 지원 내용을 보시면 인파워먼트 6개월, 인파워먼트 이용으로 해서 2년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역량 강화 활동 계획 수립입니다. 교육, 현장 탐방, 자격증 취득, 직업 정보 탐색,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년 자립 도전 사업단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운영 기관은 72개소가 있고 근로 요용은 지원형 41개소, 사업형 31개소, 사업형에는 카페, 청소사업, 음식업, 세차, 인쇄 광고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635명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부천 나눔 지역자센터 청년 자립 도전 사업단입니다. 2019년도 현황입니다. 먼저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여기를 통해 가지고 참여자들이 현장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립 계획에 맞는 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고용복지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이 맞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간 재능 기부입니다. 참여자들이 자기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립 과정에서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과 논의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용 기회는 이제 센터 기관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베이킹, 문서 작성, 디자인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베이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만든 쿠키들입니다. 참여자들이 사업단 창업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자들도 다른 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 전문가와 1:1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디자인, 바리스타, 로스팅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청년정책 인식 여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은 오전 평균 3.41점이라는 높은 피로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지원, 정부 민간기관 지원 등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청년 일자리는 오전 평균 4.46점이라는 높은 피로도의 빈도율로 나왔습니다. 지역자원센터의 참여 대상이 되는 청년 수급자에게도 정책을 통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청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도구 청년 희망 챌린지에서 지역 실태 조사한 내용을 시작으로 청년들에게 맞춤이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내일이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샌더 상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던 것들,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민간의 영역에서 청년들을 복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게 막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선두에 그 자활센터라든가 이번 저희 청년희망 챌린지와 같은 이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소수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걸음마 단계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전국에 보면은 청년 조례까지는 마련이 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없는 곳도 있지만 이제 청년에 대한 복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청년 조례들 지원해야 되는 근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그 조례를 기반하여서 사업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활기관이라든가 저희 이번 청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이 청년희망 챌린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향후에 지자체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런 저희와 같은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이 더 잘할 수 있는 청년 사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제언을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조사에서 나왔지 싶은데요. 청년들이 희망하는 카페 아니면 다른 일자리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나와 있는 지역자원센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면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선제적으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또 성공의 일자리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센터장님이 계시는 영도구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취업 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도구라는 마을 안에서 지역 안에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활센터라든가 저희 복지관과 같이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